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포틀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격돌하던 중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숨지면서 국가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대선 판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백 대의 트럭에서 인종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시위대에게 페인트볼 등을 던졌고 시위대도 반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공격 장면을 지지하는 리트윗을 하면서 민주당 시장을 공격했고 민주당 시장은 미국 대통령이 폭력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반격합니다. 경관과 자경단에 의한 희생자가 나온 위스콘신주 크노샤도 폭력 시위로 불안합니다. 경찰을 격려하겠다는 의도로 방문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지금 방문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면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See you soon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느 쪽에서건 폭력을 쓰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폭력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폭력을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 전체적으로 하루 약 4만 2천 명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식품의약국장이 3단계 임상실험을 끝내기 전에 백신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의학계가 생명의 위험과 윤리적 위험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백악관 바이러스 자문이 집단 면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백만 명이 숨져야 하는 집단 면역을 주장하는 대통령 자문은 전염병이나 병리학에는 문외 아닌 신경 방사선 전문의입니다. 신임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선거 안보에 대해 대면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민주당은 외국의 선거 개입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면서 정보국장 소환을 준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붕 농장이 몬트리올에 오픈돼 1년 내내 올게닉 과일과 채소를 길러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주말에 미국의 포틀랜드와 위스콘신 크노샤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서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위험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포틀랜드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포틀랜드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블랙 인권 또 소수인종 모두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위한 게 지금 90일이 넘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에 의한 거의 9분 동안의 목졸림을 당한 뒤 숨진 그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시위인데 이 시위대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다른 쪽에서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포틀랜드에서 나오는 많은 신문들을 보면은 방송도 마찬가지고 수백 대의 트럭에 나눠 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트럭 위에서 시위대에게 페인트가 들어있는 그 페인트볼을 던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뭔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시위대들도 반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숨졌는데 오늘 아침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쪽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레곤이나 워싱턴주에서 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그 그룹 이름이 Patriot Prayer라든가 아니면 Proud Boys 이런 그룹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숨진 사람은 총에 맞았는데 Patriot Player의 한 멤버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 멤버가 숨진 것에 대해서 뭐 조의를 표하는 그런 트윗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포틀랜드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 이게 과연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진 것인지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 목격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제는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트럭을 타고 수백 대의 트럭을 타고 몰려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평화로운 시위대도 있고 블랙 라이브스 매러에, 그리고 폭력적인 그 시위대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숨진 사람이 아론 제이 데니엘소라는 사람인데, 뭐 이 데니엘소에게 아주 그 평화롭게 눈을 감아라 하는 트윗을 하면서, 포틀랜드 시장이 민주당입니다. 이 포틀랜드 시장이 그곳을 전쟁터와 같이 만들었다고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트윗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포틀랜드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우리가 4년을 대통령을 봤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소수 인종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여성들에게 또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이민자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계속 이 같은 일을 하니까 그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폭력을 일으킨 장본인은 대통령이다.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물론 그 포틀랜드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국 언론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미국의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사태를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위험한데 아무튼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 패트리엇 플레이어 멤버가 숨졌는데 용의자는 48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항상 사건 초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했다 하고 정확하게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주의 주지사도 대통령에게도 우리 모두 지금 합쳐야지 된다. 선출된 정치인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리더나 all of us가 이 폭력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위스콘신주에서 이 포틀랜드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최근에 총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백인 경관에 의해서 등에 7발의 총격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현재로서는 반신불구인 제이콥 블레이크 씨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자경단이 시위대에 총을 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다쳤는데, 그 자경단을 지지하는 트윗을 많이 올렸고, 그리고 내일 위스콘신 그쪽 크노사 지역을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크노사 지역에 가서 경관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러 이 시위에 강하게 또 반동하는 시위가 블루 라이브스 매러입니다. 블루 라이브스 매러는 경관의 생명을 지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 경관의 총에 맞아서 현재 반신불구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제이콥 블레이크 씨 가족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네소타주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론 경관을 지지했지만 조지 플로이드 가족에게 전화를 시간은 조금 걸렸어도 걸었습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의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브라이더가 대통령이 전화해서 본인 할 말만 계속해서 내가 말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적어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족에게 전화는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화를 하지 않고 있고, 물론 내일 현장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한다던가 만난다던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화를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은 블랙 라이브스 매러 시위대보다
보다는 그 시위대를 막는 경관이나 또 경관을 도와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현지에서 마련된 자경단 쪽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강조를 했었던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선거에서 지금 이겨보겠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상당히 며칠 사이에 통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언론 매체마다 지금 다르지만 뭐 팍스나 CNN이나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익자미너 각각 반대되는 내용들을 보도하는 매체죠. 쭉 보면은 위스콘신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 가운데서 라티노 가운데서 이 조 바이든을 이번에 지지해 볼까? 지난번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라고 마음을 바꾸고 이 조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간다는 내용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중간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폭력 사태를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4분의 3이 폭력 사태를 아주 싫어합니다. 폭력 사태 이 범죄 이슈를 뭐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라든가 다른 문제보다 훨씬 위에 둡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고 경제 다음이 범죄입니다. 그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그 뒤에요. 기후 변화는 저쪽 뒤에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은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4분의 3이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범죄는 싫어하는 사람이 반이면은 그러면 이게 바이든 후보에게는 나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후보는 이 폭력 자체는 시위 때도 폭력 시위는 안 되고 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트럭 타고 페인트볼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슈니까요. 이건 다 안 된다. 대통령도 폭력을 조장하는 측만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측을 다 비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 오늘 그 조 바이든 후보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은 이 같은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본인처럼 양측을 다 비난하라고 하면서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력 사태를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장본인인데 어떻게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시위대가 아무리 평화로운 그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위가 폭력화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유리하게 됐고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한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에서 전당대회 효과라는 것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코노미스트가 48년부터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나서 여러 가지 영향을 조사를 했더니 적어도 90년대 이전에는 90년대 중반까지는 전당대회 효과를 한 3% 정도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2주일 동안 특히 현직 대통령은 그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번에는 더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같은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가 여기저기서 시위 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좋은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 내일 방문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너무 여기가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서 뭔가를 폭력 사태를 가라앉힌다기보다는 더 기름을 불에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See you soon 그 한마디 하면서 역시 위스콘신도 민주당 주지사와 크노사도 민주당
시장이니까 나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리고 미국은 이미 한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게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Patriot Player, 그리고 또 뭐 Proud Boys, 이런 총을 가지고 아주 극우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나는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 하면서 트럭에 수백 대를 몰려 타고 한 도시에 수백 대의 트럭이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서 이것을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지금 대통령은 모든 것을 뭉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고 본인의 지지층 가운데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미국,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그런 미국의 모습이 현재 9월을 바라보고 있는 2020년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조 바이든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운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본인 맘대로 합니다. 거의 대행 체제라든가 장관도, 아니면 전혀 그 분야에 관련이 없는 사람을 그곳에 임명시킴으로써 본인에게 충성서약을 하게 하고 실제로 충성서약을 합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이 지금까지 없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난 2주일 동안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전당대회 수락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보다는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을 더 많이 봤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번에는 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시청률은 단일 매체에서는 팍스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팍스를 본 사람들은 거의 또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를 주로 봤고 해서 사실은 스윙 보러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당대회 이전에 이번에는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조 바이든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며칠 사이에 더구나 더 불이 나고만 이런 시위대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곳이 있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선거를 잘 보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 이슈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슈일 것이다라고 보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의 많은 그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 시위가 폭력적으로 됐고 실제로 위스콘신 주에서 그 폭력이 약탈로 됐고 딜러가 완전히 불타서 건물과 자동차가 다 재가 돼버리고만 그런 상황에서 자경단의 여러 가지 행위도 뭐 불법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하는 자경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아유 이럴 때는 터프하게 한다는 말이라도 일단 그렇게 하고 보는 사람을 찍어야지 돼 하는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그 사실이라는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이코노미스트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도요. 뭐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이클 무어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제는 그 폭력 시위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대처를 좀 잘못했다 하는 지적도 하고 바이든 후보도 양측을 다 비난하긴 하지만 특히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가 미리부터 폭력적인 시위대까지도 비난하는 것은 조금 꺼려했거든요. 이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인도계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그 꺼려하는 목요일에서야 어떤 그 얘기를 했는데 위스콘신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뒤에서야 그랬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그 진보적인 매체 자체에서도 뉴욕타임스도 위스콘신 사태나 이런 폭력적인 시위를 보도하는데 조금 주춤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무어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는 2016년도 이 사람은 뭐 민주당 지지자니까요. 2016년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며칠 사이에.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정말 정치인이 될 수 있겠어? 하고 확 그냥 바람을 몰고 다니면서 시작을 했었던 때가 그 2016년도 그 선거 때도 여름 이후부터였거든요. 여름 이후부터 몇 개월부터 지금 이맘때쯤부터 불붙기 시작하고 하기는 그 직전까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랬었을 정도니까 그랬는데 지금 뭐 그 538의 네이 실버 같은 사람도 이 스윙 스테이트의 이 시계추 같은 것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울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버락 오바마가 위스콘신에서 이겼을 때 0.77% 차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고 위스콘신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죠. 그러한 여러 가지가 힐러리 클린턴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50대 50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공화당이 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민 이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 총이라든가 이민이라든가 기후변화 특히 외교 정책 같은 것이요. 범죄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 뒤거든요. 범죄가 이 공화당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제 다음으로 뭐 헬스케어, 경제, 헬스케어 그리고 또 그 연방 대법원 누구를 어떤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을 하느냐 이제 보수 측에서 볼 때는 그리고 그 뒤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코노미 다음으로 범죄까지 둘 때는 지금 위스콘신 주에서 정말로 약탈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가게들도 부서지고 시위대에 의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 의해서 그랬을 때 이 가게에서 수십만 달러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나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다가 트럼프 쪽으로 가야지 되겠어.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 방송의 그 던 레몬 같은 그
앵커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 쿠모에게 경고합니다. 크리스 쿠모는 와이시잖아요. 경고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도 잘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이 사람은 뭐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바이든이 이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시위대라 하더라도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아주 강하게 힐난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위스콘신에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이든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위스콘신주에서 지금 반신불구가 된 제이콥 블레이크의 가족들과 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통화를 했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피해를 입은 시위대에 의해서 그런 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만나고 물론 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경관들도 만나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는 다 불타버린 거리에 나가서 어떤 누가 써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된 그런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지도자상을 보여줘야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지지율을 얼만큼은 많이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걸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 경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리아 잭슨이라는 분이 제이콥 제이콥 어머니 지금 반신불구가 된 29살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반신불구가 됐지만 이분은 법의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소울 서칭을 해야지 된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어머니가 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조 바이든 후보가 빨리 가서 하지 않으면 바이든 후보가 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잡지 애틀란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이 같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것. 그 사이에 이제 신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팔로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을 새로 임명을 하기도 하고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해서도 신임 국가정보국장 존 렛클리프 정보국장이 이 사람은 대행은 아니에요. 신임 국가정보국장이 주말에 중요한 일들은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이제 사람들도 없고 뉴스에 주목받지 않고 싶은 뉴스는 주말에 터뜨립니다. 의회에 딱 통고를 했어요. 앞으로는 외국 정부의 선거 안보에 대해서 선거 안보라는 것을 국가정보국장이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 정부의 개입이거든요. 러시아의 개입, 중국의 개입, 이러한 개입인데 그 선거 안보에 대해서 의회에 나가서 의원들에게 내가 직접 보고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했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내가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면은 그게 몇 분 안에 다 흘려지고 말아, 다 리크되고 말아, 줄줄줄줄 새어나가. 그러니까 안 하겠어.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서면 리포트로 대신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서면과 페이스 투 페이스는 너무 다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또 거기에 캐 물을 수가 있고 그런데 서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뭐냐 아주 대놓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부른다는 얘기구만 하면서 지금 이 국가정보국장을 소환하는 그 같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모든 것들이 다 어수선한 상태에서 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대선 판도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 열흘 전까지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지금은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일주일
열흘 전보다는 많아졌다라고 보면서 다시 한번 여론도 사람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2016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샤이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니야?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또 약간 주춤해하는 사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자녀분들 고등학교도 개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처음 신입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함께 기숙사도 가고 하시는 그런 주,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인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데브라 벅스 박사가 얘기하기를 대학생들이 너무 지금 이미 개강을 한 그런 학교에서는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지아 텍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학생 확진자가 2배가 지금 늘어났고요.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1,000몇백 명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데브라 벅스 박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걸려도 조금 젊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집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이런 학교들 고등학교 중학교 많은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시고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미국에서 감염자가 60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한 사람도 18만 명이 넘었고요. 18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18만 2,970명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존스 홉킨스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이요.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조금 와 닿으시죠?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미국에선 지금 사망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인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 되고 LA 카운티 인구가 1,000만 명, LA시 인구가 400만 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좀 놓고 있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당대회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올해 안에 빠르면 올해 안 전에라도 백신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October Surprise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도 선거 전에 북한이 특수한 정권을 특정 정권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북풍이란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번 대선 때에는 이 백신 바람 백풍인가요? 북풍이 아니라 백신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장이 주말에 메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3단계 임상실험이 끝나기 전에 백신을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러시아가 3단계 하지도 않고 우리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별로 뉴스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어처구니 없다 하는 식으로 세계에서 반응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지금 불과 몇 주일 되지 않아서 미국이 3단계 임상실험을 끝내기도 전에 백신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 두 가지에서 의학계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이 3단계 대규모적인 임상실험을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안전하다고는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문제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효능이 어떠느냐가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백신을 투여하고 났었을 때 실제로 임상실험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3단계 임상실험이 끝나기도 전에 백신을 승인을 한다?
할 때는 이게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과 플러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식품의약국이나 식품의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이런 그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의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요. 이 식품의약국장이 3단계 실험이 끝나기 전에도 백신을 승인을 할 수 있어라고 한 얘기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컬럼비아 대학교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그 안젤라 라스무센 박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같은 지적을 해서 사실은 식품의약국장과 똑같은 사안을 놓고 반대의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식품의약국장은 3단계 실험이 끝나기 전에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베네핏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스무센 박사는 베네핏이 아니라 역효과가 훨씬 많은 것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임상 실험이 끝나기 전에 백신 자체를 승인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백신은 또 치료약과는 다르잖아요. 치료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에 따라서 그 사람에 한해서만 처방을 해서 그 치료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놓아지는 거잖아요. 그 불특정 다수는 남녀노소 그리고 각각의 병의 질병 상태도 다르고 뭐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은 훨씬 더 치료약보다도 꼼꼼하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안 되는 질병이 수두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식품의약국 대변인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한 식품의약국 대변인을 해고를 했습니다. 10하루 만에. 그 식품의약국 대변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플라즈마 치료, 그러니까 그 혈장 치료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변인을 10하루 만에 해고를 시켰거든요. 그리고는 또 백신은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삐걱거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쩜 이 부분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백악관에서 최근에 안토니 파우치 박사와 데브라 벅스 박사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대통령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문을 임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집단 면역. 집단 면역으로 미국도 가야 된다. 스웨덴처럼. 스웨덴과 미국은 조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리고 인구 숫자도 말도 못하게 다르고 합니다. 그 연령층도 다르고. 그런데 스웨덴처럼 가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반 파우치로 불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백악관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앤토니 파우치 박사와 데브라 벅스 박사와 말로써 격돌한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닥터 파우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스캇 아틀라스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전염병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질병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은 팍스 뉴스가 아니라 팍스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을 했었던 신경 방사선 전문의입니다. 레디올로지스트인 거예요. 뉴로 레디올로지스트를 대통령 바이러스 전문 자문으로 임명을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지 될 게 집단 면역으로 가자면 미국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숨져야지 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213만 명 정도는 숨져야지 한 65% 정도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요. 잠시 뒤에 조금 가벼운 뉴스, 밝은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금 밝은 뉴스 뒤로 놓고요. 지금 방금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현역 군인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6포인트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네요. 밀리터리 타임즈와 그 세라큐스 유니버시티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했더니 그 43%대 37%로 6%포인트 앞서갔고요. 2016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힐러리 클린턴과 대했을 때 41% 대 21%, 뭐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41%를 받았는데 37%를 받고, 그리고 과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21%였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43%라면 그 갭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국은 미국이네요. 현역 군인을 상대로 또 현역 군인 가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그 미국이니까는요. 그리고 제가 구태여 뉴스를 찾다가 정말 저도 좋은 뉴스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한데 요즘 너무나 묵직한 정치 뉴스가 많아서 많이 막혀버려서 정말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이에요. 미국과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뭐 어떤 그 조경을 위해서 그 큰 빌딩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곳에 플랜트를 많이 심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수경 재배가 그 루프탑에 아주 그 보편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이제 지붕 옥상 농장 장장 옥상 그 농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요 16만 8천 스퀘어피트래요. 16만 8천 스퀘어피트면은요 큰 경기장이 3개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떤 경기장이 풋볼 경기장이 3개가 들어가는 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뭐 2만 5천 파운드의 도마도하고 가지를 재배를 그것도 이제 1년 내내 재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나요? 10,000 가정 정도를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8월 26일에 오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이 아니에요. 이 농장 이름이 있는데요. 농장이 루파팜이라는 이 농장인데 지금 벌써 4번째고요. 이 몬트리올의 세인로란, 입생로랑 캐나다가 프랑스 이쪽이니까 세인로란 그쪽 지역에서 했는데 수경 재배인데 당연히 이제 살충제 같은 거 쓰지 않고요. 그리고 빗물 받아서 하고 비료는 퇴비 형태로 비료를 주기는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몬트리올에 이 농장이 지금 4번째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의 시작은 아주 그냥 가벼웠지만 그러나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100종류도 더 채소를 야채를 재배한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외길 32년의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직장에 나가시는 것 같다 하는 분위기 들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